자, 블루엠텍이 오늘로써 권리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빠르게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상시에 이 무상증자라고 하는 이벤트는 권리락 당일은 대부분 점 상한가를 가요. 그 말이 뭡니까? 예, 예상 체결액 자체가 상한가에 박히면서 매매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게 대다수인데, 자, 오늘 아주 극소수의 거래량이긴 했습니다만은 장중에 변동성이 그대로 있었다. 바로 상한가를 가지 않았다. 근데 요게 좀 불안하다라고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부분들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 한 주당 가격이나 시가총액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3분의 1이 됐을 겁니다. 왜 이렇게 됐으며 이 나머지 3분의 2는 언제 돌아오는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확실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 구독, 보다 많은 분들과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 왜 상한가를 갔느냐, 왜 주가의 시가총액 자체가 줄어들고 한 주당 가격이 줄어들었느냐, 이것도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은, 이 무상증자라는 거는요, 결국에는 뭐예요? 예, 원래 하나였던 주식을 분할하는 거예요. 몇 개로? 이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총 3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대2 무상증자라 그러고, 이 한 주를 우리는 원래 가지고 있던 주식, 본래의 주식이라고 해서 본주라고 부르고, 나중에 받게 될 이 2개의 주식을 신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이 권리락이 중요한 이유가, 이 본주를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께서 매도할 수 있을 때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받게 될 이 신주 2주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지금 또 매수가 가능하다라면 매수하셔도 되지만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분이 다르다라는 거죠. 어제 내가 매수만 했더라도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중에 2주도 받으면서 한 주를 비싸게 매도할 수 있었는데, 사실상 오늘은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신주 2주를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성비가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5월 9일, 그러니까 5월 8일 오늘부터 진행이 되는 이 권리락과 신주 발행일 언제입니까? 5월 30일 사이에서는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고 난 뒤에도 2주를 받을 수가 있고, 주가가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해야만 하는 이 본주를 비싸게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원래는요, 제가 총 3단계로 말씀드렸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이 권리락 이전에 내가 매도를 하고 난 뒤에도 결국에는 신주를 받을 수 있는 본주, 그죠? 이 본주를 확보하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가격적 메리트 저렴할 때는 매수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권리락이 시작되면은 상한가 간다, 갔죠?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이 본주를 비싸게 매도하는 거. 어디서 매도할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잡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는 나중에 5월 30일 날 받게 될 이 신주로서 새로운 주가 변동성을 수익 창출해내게 거.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해야 되는데 1번은 끝났고, 이제 2번에 집중을 할 차례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 어차피 더 올라간다라면 매도 생각 굳이 할 필요 없지 않나요? 자, 여러분들, 매도가 필요한 이유는 다른 종목을 하나 볼게요. 뭐가 있겠습니까? 소록수. 자, 이 종목도 무상증자를 진행을 했었던 종목인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얘는 1대2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라간 만큼 어떻게 돼요? 그대로 내려오죠. 언제까지? 신주가 발행이 될 때까지. 이 상승이 왜 나오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한 주당 가격이 낮아지고 시가총액이 낮아졌다, 즉 나눠진 겁니다. 원래 한 주에 몰려있던 가치가 분산이 된 거예요. 그 분산된 나머지 주식의 가치는 언제 준다? 신주가 발행이 되면서 그때 들어오는데, 사실상 그 사이 기간에, 권리락 이후에 이 사이 기간에 한 주밖에는 내가 없다. 그러면 이 한 주는 원래 이 2주에 나중에 받게 될 이 2주의 가치까지도 어떻게 보면 포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 원래의 가치를 찾아가기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중에 신주가 2주가 나오게 되면요, 원래 가치가 한 주가 아니라 3분의 1주가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된다? 다시 원래 자리로 내려온다. 그래서 이 사이 기간에서는 뭐 해야 됩니까? 최고점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정말 잡아내기 어려워요. 왜 잡아내기 어렵냐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한가가 빠르게 올라가다가 장대 양봉이었겠죠. 처음에는 장대 양봉으로 주가가 쭉 올라가다가 윗꼬리까지 달고 주가가 쭉 빠지는 거예요. 예. 자, 요거를 우리가 분봉을 한번 보게 되면요. 1월 5일입니다. 작년 24년도 1월 5일. 24년도 1월 5일을 봤을 때, 잠시만요. 자, 우리가 30분 봉을 한번 봤을 때,
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긴 하는데 정말 찰나의 순간에 고점을 찍고 엄청난 하락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단 부분을 놓치게 되면요, 주가가 빠지는 구간에서 매도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 매도 사실상 놓치는 게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해야 됩니까? 자, 블루엠텍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나 올라갔을 때 어디서 매도를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요 타점을 실시간으로 잡아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신주를 받게 되면은 그 신주로서의 대응도 해 나가야겠지만, 지금 당장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당장 중요한 거는 블루엠텍, 내가 본주 지금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을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뭐요? 신주로서 두 주의 가치를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다? 이 본주를 비싸게 파는 게 가장 합리적인 대응이다. 그런데 이거 내가 잡아내기 위해서는 실시간 모니터링, 언제 상한가가 풀리며 언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하락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자, 룰이 있습니다. 1대2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는 올라가더라, 이 범위와 이 범위 사이에서는 매도를 해야 되더라, 이러한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신주 상장일 예정일 이전에 자, 4거래일에서 또는 5거래일 전부터 하락이 시작하더라, 이러한 것도 다 지침같이 내려오는 커리큘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제가 보다가 지금은 이 바운더리 내에서는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된다, 상황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 즉각적으로 전달을 해드리면서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 잡아드릴 건데, 사실상 영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과 여러분들께서 시청하는 시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을 보자마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다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문자 보내드릴 거예요. 핸드폰은 여러분들 본업을 하시더라도 항상 몸에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문자 보내드리면은 보고 따라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문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료고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겁니다. 받아보시는 방법,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드릴 때 저 역시도 언제든지 전달을 해드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 개인 핸드폰을 사용을 하는데, 자, 010-4920-8706번 이게 제 핸드폰 번호예요. 이쪽으로 자, 블루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두시면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이 본주에 대해서 가장 비싼 가치에서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 정확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자, 매수하면 안 되나요? 자, 저는 이미 달트로 말씀드렸습니다. 블렌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상한가 전에 무조건 매수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가성비가 좋지 않다. 왜 굳이 우리가 어제만 매수했더라도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비싸게 잘 팔 수 있었는데 왜 우리가 나중에 신주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 합리적이지 못하죠. 매수하지 마세요. 매수하지 마시고 권리락 이후에 좀 뭐가 있습니까? 신주가 발행이 되고 무상증자 이벤트가 끝나고 난 뒤에 그때 다시 진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은 뭐 하는 자리다? 매도를 고민을 해야 되는 자리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은 뭡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번 권리락 전에 매수, 2번 자, 본주를 매도하는 거 전략, 그리고 이제 3번만 남았는데 3번이 뭡니까? 신주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저는 이 신주에 대한 기대감 또한 굉장히 좀 큰 게 뭐냐면은, 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다 이 권리락에 참여를 하셔서 신주를 받는다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온 상황에서 어차피 신주를 받기 때문에 자, 이거는 사실상 액면 분할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한 주당 가격이 가벼워지고 시가총액은 그대로지만 한 주당 가격이 가벼워지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유통 물량이 늘어나는,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점에 맞춰서 자, 5월 30일 날 신주가 발행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가 있습니까? 블루엠텍은요 6월 달에 엄청난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신주가 나오자마자 6월에 호재로서 주가가 바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커리큘럼 자체가 블루엠텍의 자사의 주가 상승을 위한 전략이었다라고도 보여지는 게, 우리가 작년에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께서 이 블루엠텍 고점에 물려있다라고 하신 분들 많습니다. 이 당시에 빠르게 주가가 올라갔어요.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죠? 어디서부터? 3,000원부터 어디까지? 9,000원까지.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는 약 300%가 넘는 상승 흐름이 나왔던 자리가 바로 여기인데, 왜 나왔습니까? 이유가 뭐였어요? 재료가 뭐였습니까? 위고비라는 블랙버스터급 비만 치료제 약물이 한국에 상륙을 하는데, 이 위고비라는 게 결국 노보노디스크의 약물이다 보니까 이 노보노디스크의 1세대 비만 치료제 뭐가 있죠? 삭센다 있죠. 이 삭센다가 결국에는 블루엠텍 유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위고비도 블루엠텍에서 유통을 할 확률이 높다더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내가 유통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 근데 6월에는 뭐가 들어와요? 마운자로. 따지고 보면요, 후발주자긴 하지만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약물입니다. 노보노디스크 글로벌에서도 알아주는 빅파마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마운자로는 누구 거예요? 일라일릴리 겁니다. 근데 이 일라일릴리는요, 여러분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바이오 제약사 중에서 시가총액이
1위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마운자로를 통해서 엄청난 경쟁 구도가 심화될 텐데 그 과정에서 이 블루엠텍이 마운자로의 유통까지도 담당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미 유통망을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이미 새벽 배송이라고 하죠. 앞에서 올라갈 때 분명히 설명해 드렸던 부분인데 여러분들 쿠팡에서 물건을 시킬 때 어떻게 옵니까? 정말 총알같이 오잖아요. 밤에 시키면은 다음날 새벽에 물건이 와 있어. 저녁에 시키면은. 그런 것들을 처음으로 이 제약 시장에 도입을 한 게 바로 이 블루엠텍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위롭이라든가 마운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냉장 보관입니다. 모든 약물들이 대부분의 약물들이 그렇지만 이 냉장고가 보관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신선하게 배달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게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 게 블루엠텍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마운자로 또한 마찬가지로 이 블루엠텍의 유통사로 지정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확정이 된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러한 기대감만이라도 작용이 될 수 있다라면은 그리고 사실상 저는요 이 마운자라고 한 개 상용하게 되면은 노보노디스크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위고비의 가격을 낮추는 정책을 펼쳐서라도 가격 경쟁력으로서 찍어 누르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은 물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판매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은 뭐다? 유통 마진으로서의 블루엠텍 가치 증신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게 바로 6월달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응을 5월 30일까지만 하고 말아야겠어요? 아니면 신주까지 받아서 그걸로 수익 내야겠어요? 신주까지 받아서 그걸로 수익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뭐가 됐든 간에 지금 우리는 성공적인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요.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제가 전부 다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면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타점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전달을 해 드릴 수 있도록 이 대응은 일회성으로 매도만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주를 배행받고 난 뒤에도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서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이용하시고요. 다만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 좀 놀라셨을 텐데 시가총액 줄어든 거 아닙니다. 잠깐 어디 빌려뒀다라고 생각을 하셔요. 나중에 다 갚여서 받을 겁니다. 언제? 5월 30일 날. 예, 그러니까 우리 좀 마음 편하게 지금 뭐에 집중하자? 매도, 본주를 매도하는 전략에 집중을 하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프로였습니다.